자, 우리 저번 시간 마지막에 이그젠플 7-7-2가 되게 좋다, 좋은 문제다. 물론 이 전 문제 7-7-1번 문제도 좋다라고 그랬죠. 왜냐? 7-7-1번 문제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PD 제역이에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그랬어요. PD 제역이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은 경우에 PD 제역이 아니면 PID 제역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회사 가서 할 일이 PI 제역이, PD 제역이, PID 제역이, 더 쉬운 건 그냥 P 제역이. 그러니까 이거 없는 거. 보통 이거 없는 거 많이 쓰죠. 그냥 P 제역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컨트롤 해야 되는 제어, 제 시스템에다가 여러분이 제어해야 될 시스템이죠. 시스템 앞에다가 출력하고 입력을 빼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가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유니티 피드백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출력의 데이터 형이, 데이터 타입이, 여기서 데이터 형식이 입력의 데이터 형식하고 같으면, 두 개가 같으면, 즉 얘가 디글이고 얘도 디글이다. 그러면 말이 되죠. 특히 디글이 얘가 내가 원하는 게 90도야. 90도가 됐으면 좋겠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출력이 한 80도 지금 있는 거를 이거를 90도로 바꾸고 싶어. 이런 시스템이라면 그냥 출력을 그대로 피드백 해갖고 빼주면 되죠.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입력으로 넣던가 해갖고. 그쵸?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입력도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입력해 놓고, 그리고 출력의 결과도 피드백도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입력으로 집어넣어갖고, GPIO든 혹은 아날로그 핀에다가 집어넣어갖고, 그 두 개를 빼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에서 그 에러를 계산하는 건 쉽죠?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에러 계산하는 건 그냥 빼면 되잖아. 빼기 프로그램으로. 뺀 다음에 그 뺀 거에다가 K, 어떤 상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K를 얼마로 해야 돼요? K를 1로 할까요? 제일 쉬운 건 1이죠. 그냥 에러 해갖고 그냥 그대로 에러를 어디다 넣어요? 물론 이쪽으로 나가는 건 대부분 이쪽이 이제 시스템이 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게 LED다. 그러면 PWM으로 나가야 되겠죠? 왜냐면 LED의 밝기는 PWM으로 제어하니까. 모터다? 내가 이 시스템의 움직임을 제어한다? 모터도 PWM으로 제어를 해야 되니까 PWM이 대부분 나갈 거예요. 그쵸? 혹은 이게 무슨 아날로그 값으로 나가야 된다? 그쵸? 여기서 이쪽으로 무슨 아날로그 전압 신호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PWM 아니면 DA 컨버터를 통해 갖고 아날로그 값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이 시스템 쪽으로. 그럼 그 시스템에서 아날로그 값을 입력으로 받아서 출력이 각도가 변하든 LED의 밝기가 변하든 물탱크의 높이가 변하겠죠. 그걸 피드백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일 쉬운 게 피제어인데, 피제어만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해보면, 물론 여러분이 설계하는 시스템이 되게 단순하면 진짜 피제어만 해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거지. 그냥 간단하게 숫자값만 정하면 돼. 이게 1이냐 10이냐 100이냐 한번 넣어봐요. 만약에 진짜 이거 못 구하겠다, 그럼 노가다지 일본어 써서 별로 이렇게 저급의 일본어를 써서 미안한데, 그냥 많이 쓰는 얘기니까. 트라이얼 앤 에러, 노동, 그걸 해야지. 뭐예요? 날 새갖고 그거 하는 거지. 1 넣었더니 좋아요? 그럼 1에서 멈추면 되고. 근데 좀 더 좋은 값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 넣어보세요. 10 넣어봤더니 영 아니야. 그럼 다시 원래 1이 좋네요. 그럼 1하고 10 사이를 한번 넣어보세요. 한 5 정도. 넣어봤더니 더 좋아졌어. 그럼 대박. 거기서 멈추면 그냥 사장님한테 가갖고 5가 좋습니다. P는 5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건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니까 소스 코드 딱 넘겨주고, 저는 할 일이 다 했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그럼 가면 돼. 오케이?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찾아야 돼. 왜 그래야 됩니까? 봤더니 너 아직도 딜레이 타임이나 세틀링 타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 원하는 스펙이 안 돼. 이걸 만족시키도록 해야 돼. 그러면 계속 찾아야죠. P를 찾아보세요. 1 넣어보고 10 넣어보고 100 넣어보고 0.1 넣어보고,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0.1 넣어보고 0.01 넣어보고 대충 한 1000도 넣어보고 해보세요. 보통 개인이 크면 언스테이블
언스테이블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넣어보다가 영 이거는 시스템이 결과가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면 포기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해봐야지. 해보다가 만약에 어떤 값에서 내가 원하는 값이 비슷하게 나와 그러면 요 근처에서 찾아야지. 이렇게 찾는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이 편한 거고 그거는 시스템이 단순하다는 얘기고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부터 만약에 아까 말한 TD나 TR이나 뭐 이런 것들 TS죠. TS나 혹은 퍼센트 오버슈트가 내가 원하던 그 결과값이 전혀 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머리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이때는 얼른 이 자동 제어 책을 딱 열어서 실장을 빨리 봐야지. 실장을 봐서 P 제어가 잘 안 되니 PD 제어면 될까요? 근데 PD 제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결국 0점 추가하는 거, 0점 추가하는 거니까 걔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런 걸 찾아갖고 결과값을 찾으면 돼요. 그 보니까 PD 제어 값을 잘 찾으면 뭐 엄청 좋아지잖아요. 트랜지언트 레스판스가 확 좋아지죠. 오버슈트 조금 늘지만 엄청 빨라지잖아요. 이러면 빨리 얼른 퇴근, 휴가 쓸 수 있는 거야. 엄청 좋잖아. 그러니까 PD 제어기만 잘 쓰면 웬만한 트랜지언트 레스판스는 다 만족해요. 오버슈트, 상승 시간, 정정 시간 다 줄여주니까 최고지.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목표가 그게 아니고 7.7.2 보면 얘는 빨리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가는 게 중요해. 즉 ESS라고 하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더 중요해. 엘리베이터를 저번에 얘기했는데 엘리베이터가 빨리 오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내가 원하는 층에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냐? 그거는 좀 다른 얘기죠. 그건 시스템마다 다른 거예요. 봤더니 ESS가 더 중요해. 좀 천천히 와도 안전을 위해서 정확하게 몇 층에 딱 섰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PD 제어보다는 PI 제어가 좋아. 왜? I 제어가 적분 제어잖아요. 그쵸? 인테그럴이니까. 이 적분 제어가 ESS를 아주 정확하게 좋게 만들어요. 이거는 이제 정확한 사실이에요. PD 제어에서 D 제어는 트랜전트 레스판스를 좋게 해요. 트랜전트 레스판스. 트랜전트 레스판스는 주로 오버슈트, 퍼센트 오버슈트, 그쵸? 혹은 PO라고 쓰죠. 퍼센트 오버슈트, 혹은 라이징 타임, 딜레이 타임, 그쵸? 요런 거를 좋게 해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런 게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PD 제어. 저는 ESS를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PI 제어. 이 두 개를 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PID. 한꺼번에 다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도 좋고 얘도 좋고. 그쵸? 그거야. 여러분, 이 회사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겠지. 만약에 PID 제어를 쓴다면,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PID 제어기, 특히 대부분 PD 제어기 정도 혹은 PI 제어기만 써도 충분한 경우가 많고, 또 많은 경우에는 그냥 P 제어만 써도 적당히 다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PI 제어는 에러를 아까 말한 대로 에러를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데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그걸 빼죠. 프로그램으로 빼면 되겠죠. R 빼기 Y 하면 되니까. R 빼기 Y 하면 이게 에러가 되잖아요. 그 에러를 그대로 어떤 여기다가 값을 3이다. 5다. 뭐 이런 걸 곱해서 그걸 출력값은 이제 PWM이 주로 나가겠죠. PWM이나 DAC 같은 형태로 대부분 출력이 나갈 거예요. 그 나간 거를 이 시스템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그런데 PI 제어인 경우에는 이게 에러니까 얘를 계속 시간에 따라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적분을 시간에 따라서 언제부터 파워를 넣은 순간부터니까 0초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T0 초기 시간이라는 의미로 T0라고 할 수 있고 언제까지? T까지. 근데 여기도 T고 여기도 T네? 아유, 그러면 안 좋죠. 헷갈리니까 여긴 타우로 바꾸면 되지. 그쵸? 타우는 T0부터 T까지 변하는 변수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하면 돼요. 그럼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적분을 어떻게 합니까, 교수님?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디지털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C로 적분 짜볼 수 있어? 어떻게 짜? 미분은 짤 수 있나? 미분도 못 짜요. 디지털 프로그램을 여러분 파이썬으로 적분 짜보세요. 파이썬으로 미분 짜보세요. 못 짜지. 없어. 없잖아. 그런데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장점이 뭐예요? 파이썬이나 혹은 그런 컴퓨터 랭귀지의 장점이 뭐야? 엄청 계산 빨리 하고 엄청 자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적분을 수학에서는 적분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그냥 이거를 더하는 거지 결국. 더하면 되잖아. 디지털 프로세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더하긴 잘하잖아요. 그럼 더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럼 무슨 얘기야? 에러를 매번 더하면 돼요. 응? 그러니까 이거 맨날 더하면 돼. 이게 더하는 게 적분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더하기로 생각하면 돼요. 얘는. 그쵸? 나중에 여러분 지금 안 배웠지만 나중에 이거를 실제 구현을 어떻게 합니까? 교수님 적분을 어떻게 합니까? 더하면 되고요. 그럼 교수님 미분은 어떻게 합니까? 미분은 차이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차이, 빼기, 나눠준다? 나누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있잖아요. 빼기, 나누기, 덧셈, 곱하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PD든 PID든 뭐 PI든 그런 거 프로그램을 짜는 거는 여러분 나중에 디지털 컨트롤이라고 하는 또 과목이 따로 있는데 물론 우리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지만 디지털 그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기 책을 보던가 아니면 구글에서 자료를 찾아보면 미분 적분을 그냥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누기로 다 이제 바꿔주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걸 증명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갖다 쓰면 됩니다. 아, 이건 꿀팁이다 진짜. 회사 가서 써먹을 수 있는. 자, 그러면 PI 제어기는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ESS라고 하는 그 스테디 스테디 에러를 좋게 한대요. 향상시킨대요. 이거를 무조건 향상시켜. 왜? I 제어가 있기 때문에. 그 I 제어가 왜 향상시키냐면 당연히 에러를 적분을 하고 그 적분한 거에 반대 방향이 되도록 제어 입력을 넣어주니까 적분을 하고 그게 반대 방향이 되도록 결국에는 네거티브 피드백, 여기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리기 때문에 에러가 계속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쌓이잖아요. 더하니까 그 쌓이는 거를 반대 방향으로 만들기 때문에 I 제어가 ESS를 향상한다라는 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야. 머리에 무슨 계산을 안 하고도 그렇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증명은 너무나 간단한 게 PI 제어기는 이거 합치면 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 전방 경로에다가 앞쪽에다 넣었으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곱해주면 G라고 하는 함수가 시스템 함수가 이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원래 내가 제어하려고 했던 이 시스템 플랜트라고 보통 부르죠. P에 있으니까 플랜트. 그쵸? 1장에서 했었어요. 플랜트하고 컨트롤러라고 부르잖아요. 만약 이름을 붙인다면 플랜트하고 컨트롤러를 합친 전달함수를 보니까 원래 전달함수는 S가 하나였는데 즉 타입이 1이었는데 컨트롤러에 특히 적분에 S가 하나 있기 때문에 분모에 그거를 합치다 보니까 S 제곱이 되네? 그러면 얘는 타입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 7장 중간 부분에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얘기할 때 타입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거야. 이것 때문이야. 즉 타입이 1에서 2로 향상되면 무조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좋아진다라고 거기 배웠잖아요. 당연히 타입이 0보다는 1이 좋고 1보다는 2가 좋고 2보다는 3이 좋고 3보다는 4가 좋고 무조건 그런 거야. 그러니까 타입은 증가할수록 좋은 거야. 즉 분모에 S가 좋은 거고 S 제곱은 더 좋은 거고 S 세제곱이 있으면 더 좋은 거고 S 4제곱이 있으면 더 좋은 거고 물론 타입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 이거를 극점으로 바꾸면 나중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언스테이블할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당연히 좋아진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요. 그거는 앞정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도 적분 텀이 있으니까 에러가 조금이라도 에러가 있는 거를 계속 적분을 하면 시간에 따라서 에러 텀이 점점 증가하고 그걸 마이너스를 취하는 네거티브 피드백이니까 당연히 조그만한 에러도 얘는 허락하지 않는구나. 이 PI 제어기는 스테디 에러가 좋구나라고 하는 직관적인 그런 이해뿐만 아니라
수식적으로 보니까 타입을 무조건 증가시키는구나. PI 제어기는 특히 아이텀이. 그래서 무조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좋아지겠구나 라는 것도 수식으로도 이제 증명은 됐고요.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들어본 거야. 실제 그러냐? 나 못 믿겠다. 끝까지.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여기다가 PI 제어기를 넣은 거죠. 요렇게 요거를 요 파트죠. 요게 요거잖아요. 요거 요 예쁘게 S하고 여기 KPS 플러스 KI 아이고 얼굴이 또 가렸네요. 요게 S분의 KPS 플러스 KI고 이것도 좀 그렇다. 그래서 KP를 따로 빼갖고 S 플러스 KP분의 KI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그거 여기다 곱해준 거니까 S 하나는 여기로 가 있고 그쵸? KP 여기가 있고 나머지 얘는 여기가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건데 거기에다가 이거를 추가한 게 PI 제어기의 어떤 그 수식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전방 경로에다가 0점 추가한 거고요. 근에다가 여기 극점 하나 추가한 거고요. 특히 이거는 원점을 극점으로 하나 추가한 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타입이 증가한 거죠. 타입 증가한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상수 KP? KP는 원래 있었으니까. KP 어떤 값을 또 증가시키네요. 그게 수식적인 의미고. 그럼 이게 진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그냥 일단 풀어봤어요. 이건 뭐 이거 다 이렇게 전개한 거죠. 전개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거 유니티 피드백, 단위 피드백이니까 요게 이 G가 여기 이게 전체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전체 전달 함수는 1 플러스 G분의 G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G 대신에 요거 분모에다가 요거 넣어서 전개를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3차가 나와요. 3차식이야. 그러면 교수님 3차 여기 전방 경로 M이 전달함수 M이 3차면 그러면 뭐지? 감쇄비 오메가 N 이거는 못 구하는데요? 당연하지. 못 구해요. 3차면 못 구하지. 3차, 4차, 5차 못 구하지. 1차도 못 구하는데? 감쇄비와 저 내추럴 프리퀀시 저기 그 내추럴 프리퀀시랑 감쇄비는 오로지 2차 시스템에서만 정의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차는 교수님 3차면 모르죠. 당연히 모르는 거야. 이거 못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고 있어요. 정상 상태 오차를 0으로 그러니까 ESS를 0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대충 알아. PI 제어기 썼으니까 ESS가 0으로 갈 것 같아. 그치? 타입이 아까 타입이 2였잖아. 타입 2면 무조건 0으로 가죠. 타입 2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 계산 안 하고도 알아. 근데 뭐 오케이. 그 다음에 퍼센트 오버슈트를 4.33으로 만들어 달라네. 퍼센트 오버슛 4.33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수식 배웠잖아요. 이거는 유일하게 수식으로 풀 수 있는 게 퍼센트 오버슛이었잖아. 이거였잖아. 퍼센트 오버슛 이거였죠? 이게 P5잖아요. 퍼센트 오버슛. 이거잖아. 그럼 이게 얼마면 좋겠다고? 4.3이면 좋겠대. 그럼 이거를 4.3이 되면 뭐가 결정돼요? 제타가 결정되죠?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았어. 내가 양쪽에다가 자연 로그 양변에다가 이거 로그 n 붙이면 돼. 이거 로그 n하고 이거 로그 n 붙이고 뭐 하면 되는데 저기 ln 내추럴 로그 내추럴 로그 양변에다 하면 되는데 어디 서울대 교수님 한 분이 이거 유도해 놨었더라고. 착한 서울대 교수님. 이거 이 수식 여기서 이거 반대로 유도하면 이거예요. 제타는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이 수식에다 넣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바로 0.707이야. 내가 맨날 얘기했지. 제타 0.707인 거 많이 볼 거라고. 그쵸? 0.707이 퍼센트 오버슈트 혹은 P5라고 부르는 게 4.3인 경우예요. 되게 좋다라고 그랬죠? 제타 0.707인 게 굉장히 좋다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제타가 0.707이구나 라는 걸 알려준 거야. 이걸 딱 알려주는 순간에 제타가 0.707이다. 근데 교수님 문제는 이게 2차가 아니라 3차인데요? 3차인데 이게 무슨 제타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아까 그 유도했다라는 퍼센트 오버슛도
2차 시스템을 기본으로 만든 거지 3차 시스템은 생각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교수님 그거 적용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적용 못하는 거 맞긴 해요. 그런데 잠깐 좀 보세요. 여기서 일단 이 시스템이 안정한지는 봐야 돼. 왜? PI 제어기는 타입을 증가시키면서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좀 찝찝하잖아. 그치? 그래서 PD 제어기 할 때는 내가 안정하지 않게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굳이 로스 홀츠 테이블을 안 써봤지만 얘는 써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얘를 로스 홀츠 스테빌리티 테스트를 해봤어요. 5장에서 배운 거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KP와 KI의 비율로 이게 나오네. 제한점이 나오네. 즉 여기 요 값이 13.5하고 0 사이여야 되네. 이게 5장 우리 중간고사 시험 문제였잖아. 그렇잖아. 이게 1 이거 그리고 3 EKI. 그래서 루스 테이블 만들고 나서 그치? 응? 저기 기호 변화 바꾸는지 해봤더니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이 범위를 꼭 지켜야 되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요. 중간에 설명 건너뛰고 그 다음에 얘를 KP 오버 KI 분의 KP를 1보다 작게 하면 요거는 만족하죠. 요 범위, 안정한 범위를 만족하죠.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그냥 이거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정이에요. 이거는 이거 왜 가정을 한 거야? 이건 직관이야. 이걸 왜 이렇게 잡았어요, 교수님? 그럼 나도 할 말은 없어. 그냥 많이 해봤더니 느낌이 온 거지 뭐. 응? 이 시스템은 그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찾아야지. 나중에 내가 방학 때 7월이나 요때 동영상을 만들 거야. 이 KP, KI, KP, KI, KD를 그냥 직관에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나름 경희대학교에서 자동제가 배웠는데 나가갖고 교수님이 이거 못 정하고 어떻게 알아서 막 노가다로 1, 10, 100 넣어보라고 그랬어요. 사장님 어떻게 그럼 내가 욕먹잖아요. 난 그러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직관이 아니라 나름 엄청 진짜 전 세계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이거를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정할까를 고민을 한 게 있어요. 그 방법 중에 그래도 좀 쓸만한 거 하나를 내가 찍어갖고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 그 방법 쓰면 대부분 저 PID 그 개인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 1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 범위 안에서.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잡은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 9장에서 배우겠지만 얘의 극점을 보니까 얘의 극점 X평면에서 X평면에서 보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의 극점이 하나씩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0점을 거기다가 추가하는 거잖아요. 이 0점이 대충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야. 즉,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중간은 별로 보통 안 좋아하니까. 여기인데, 0점이 여기 있으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전체 흐름이 약간 이쪽 방향으로 가요. 루트로커스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려보면 이쪽으로. 아까 극이, K가, 요 극점이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약간 이런 식으로 점점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넘어가려고 하게 돼요. 약간 불안정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그게 그거야.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이 아까 말한 이 13.5야. 루스 요게 13.5란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다 놓으면 좀 안 좋다는 얘기고 요쪽에다가 놓으면 그러니까 즉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두면 이걸 여기다 놓으면 이게 오히려 참 당기는구나. 미안하다. 이게 당긴다. 소리. 약간 이쪽으로 당겨요. 왜냐면 나중에 저 9장에서 설명하겠지만 0점은 이걸 좀 당겨요. 그리고 극점은 밀어요. 그런 표현 쓰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직관이긴 한데 요 사이에 넣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여기서 이게 그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정했어. 일단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했더니 뭐가 좋냐면 이렇게 했더니 이게 1보다 작다네? 그러면 이거를 무시한 거야. 무시한 거야. 작으니까. 그럼 이게 무시한다니까 S가
아, 여러분 이거 저 계산이 잘못됐네요. 어?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야? 어? 그러네? 아니네? 이거를 이게 작다라고 가정하니까 작다라고 가정하니까 얘가 거의 0에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없어졌죠? 그 다음에 KP를 위아래로 한번 나눠줘 보세요. 그러면 이건 2고요. 그 다음에 이제 KP분의 S 세제곱 더하기 3의 KP S 제곱 더하기 뭐 2의 1 플러스 KP S KP 더하기 2의 KP KI 물론 이제 아까 여기 S 플러스 KI KP 라고 했지. 그러면 KP 이게 1보다 작다면 얘도 무시되고 얘도 무시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시 ES 그치? 그리고 다시 또 KP를 다시 이제 곱해줘. 이번에는 나눠주지 않고 KP를 곱해주면 KP가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S가 하나 남네? 그러면 S를 묶어서 S 제곱 플러스 3S 제곱 플러스 2의 1 플러스 KP가 되네? S하고 S가 또 지워지네? 그래서 남는 게 아까 KP처럼 곱했죠? 이렇게 남는 거야. 그래서 KP하고 KI가 1보다 작으면 식이 3차식이었던 식이 2차식으로 바뀌네요? 이렇게 된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감쇄비 오메가 n 말이 되네. 퍼센트 오버슛은 아까 뭐라고요? 4.33이 되려면 얼마여야 돼? 이게 4.33이 되려면 제타가 0.707이어야 되네. 그러면 요 3이라는 숫자가 2 제타 오메가 n이고 그럼 오메가 n은 2 제타 3이고 3 곱하기 2 곱하기 0.707이니까 해주면 2.1213이 나와요. 그래서 나온 거야. 오케이?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오메가 n은 결정된 거고 오메가 n이 결정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라 이거죠. 이게 오메가 n 제곱이죠? 이게 얼마라고? 오메가 n 제곱이잖아. 이게 2.1213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2가 이쪽으로 가서 빼지고 2로 나눠주면 오메가 n이 결정되죠. 그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그래서 오메가 n도 그래서 결정이 아니 KP도 소리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KP도 결정이 된 거야. KP도 오케이? KP가 결정되면 KI는 이 비율만 맞으면 돼. 1보다 작으면 되잖아요. 그럼 KI는 1.25보다 작기만 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밖에 모르거든. 여기서부터. 그럼 KI를 얼마로 해야 되지? 0.1로 하면 되나? 0.6으로 해야 되나? 0.1로 해야 되나? 혹은 1로 해야 되나? 못 정하겠지. 그래서 매트랩을 써본 거야. 매트랩을 써서 KI를 1.125랑 KI를 0.625랑 KI가 0일 때는 근데 0일 때 이게 0이면 PI 제어가 아니지. 그냥 P 제어지. 그럼 P 제어면 뭐가 돼요? P 제어면 저기 그 아까 말한 대로 ESS를 0으로 만들 이게 왜? 이게 뭐 때문이라고? 이 KI 때문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I 제어 때문인데 여기다 여기를 0으로 해버리면 I 제어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ESS를 절대 0으로 못 만들지. 그치? 타입이 증가 안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딱 보니까 KI가 0이니까 즉 P 제어죠. P 제어만 하니까 원래 목표가 1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1로 수렴 안 하잖아. 그럼 ESS는 얼마예요? ESS는 이만큼이지. 엄청 크죠. 한 보니까 저 한 0.5가 그냥 ESS네. 그러니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얘는 1로 수렴을 못 하네. 최악이네, 최악. 엘리베이터 이런 엘리베이터는 절대 내가 원하는 층으로 안 오네. 오다가 마네. 그쵸? 최악이죠. 근데 I를 조금만 써도 트랜전트는 안 좋지. 트랜전트 PI 제어에서 I는 트랜전트랑은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쪽 변화 부분은 별로 이렇게 좋지도 않아. 아까 PD 제어 보세요. PD 제어 보세요. 얼마나 좋아졌어. 그런데 PI 제어기는 이 트랜전트 쪽은 별로 이렇게 좋아지는 게 눈에 확 안 보이지만 확실한 거는
ESS를 0으로 끝까지 가서 결국에는 수렴하게 만들잖아. 그리고 1.1이라고 하는 좀 큰 값을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근데 보니까 1.125 정도면 괜찮은데요? 그쵸? 그래서 요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럼 KI도 정한 거고 KP도 값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괜찮은 문제야. 자, 이거는 여러분 내가 동영상에서 여러분 보라고 했던 작년 강의 영상에서 지배극과 0점, 도미넌트 폴하고 인시그니피컨트 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2차 시스템 이상이면 금방 얘기한 대로 2차 시스템 이상에서는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야. 시간 영역에 대해서. 왜? 우리는 1차 시스템은 시상수 타우에 대해서 뭐 타우가 변할 때 뭐 트랜전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 했죠? 2차 시스템에서는 제타와 오메가 n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뭐 제타가 얼마이면 뭐 오메가 n이 얼마이면 뭐 퍼센트 오버슈트가 얼마고 트랜전트 뭐 레스판스가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 그러면 거기까지는 돼. 그러니까 이건 해석이 되는 거야. 시간 영역에 대해서 잘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럼 3차면 어떡하고 4차면 어떡하고 5차면 어떡하느냐. 현재로서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거 방법으로는 3차 이상은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야. 특히 시간 영역에 대해서는 해석할 방법이 없었어. 그런데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안 했냐? 했다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했어. 어떻게 했냐면 보니까 극점이 2개가 있건 4개가 있건 5개가 있건 정말 그 시간 영역의 트랜전트 레스판스를 좌우하는 건 홀의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에는 이 허수축에 가까운 극점 2개가 대부분 좌우하더라. 하나나 2개가 좌우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거야. 그래서 얘나 이렇게 2개만 이렇게 있는 애나 2차 시스템이나 이렇게 있는 애나 여기에 뭐 10개가 이렇게 있는 애나 비슷하다. 왜? 허수축에 가까운 요 2개의 위치가 비슷하면 트랜전트 레스판스는 대부분 비슷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뉘앙스 되게 중요해요.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건 아니야. 이 굉장히 핵심인 거야. 그리고 정말 이 2개와 나머지가 영향을 안 주려면 이 나머지 극점들이 되게 멀리 있어야 돼. 어디에? 허수축에서 멀리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해보니까 5배에서 10배 정도. 즉 2개가 한 -1 근처에 있다. 즉 허수축에서 기준으로 보면 거리가 1밖에 안 떨어져 있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여기에 막 몇십 개가 있던 수십 개가 있더라도 이 거리가 한 5에서 한 10 이상 되면 얘네들은 영향을 별로 안 준다. 뭐에? 트랜전트 레스판스예요. 계속 얘기해요. 뭐 ESS 이거 아니야. 이건 트랜전트 레스판스 아니잖아. 이거는 스테디 스테이지잖아. 그쵸? 오로지 퍼센트 오버슈트, 저기 시간 영역이니까 딜레이 타임, 라이징 타임 요런 거에만 영향을 주더라. 응? 오케이? 그거 할 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5에서 10일까? 정확한 건 없다는 거야. 대충. 대충. 그럼 나는 어떻게 이거 정확하게 몰라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컴퓨터가 없으면 이거 못해. 컴퓨터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구장해서 하는 거야. 오케이? 그걸 구장해서 할 거야. 어떻게 하면 그걸 컴퓨터를 이용해서라도 정확하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게 구장해서 하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 계속 얘기했잖아. 트랜전트 레스판스가 좋으려면 이왕이면 제타가 0.707 정도면 좋겠다 라고 얘기 많이 했죠. 벌써 한 10번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뭐냐면 극점 2개가, 그러니까
진짜 도미넌트한 정말 중요한 지배극 두 개가 이 근처에 있고, 그래서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한 거야. 왜? 이게 코사인 세타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면 되죠? 세타가 45도. 즉 코사인 45가 0.707이거든. 그치? 그래서 여기서 45도. 이게 세타잖아요. 이거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45도. 즉 이 근처에 있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면 돼, 그냥. 각도가 45도면 다 여기잖아요. 뭐 동그라미 저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사선 근처에 있으면 돼. 쭉 뻗어나가는 선. 그리고 나머지 떨거지들이라고 부르는 인시그니펀컨트가 뭐야? 하찮은이라고 직역했거든요. 한글로.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애들은 아까도 계속 얘기한 대로 몇 배? 5에서 10배 정도 떨어져 있으면 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여기에 극점이 5에 있다. 마이너스 5 근처에 있다면 나머지 얘네들은 얼마에 있어야 돼요? 한 마이너스 25 이상, 마이너스 50 이상 되게 멀리 있으면 돼. 멀리 있을수록 영향을 덜 줘요. 오케이? 그렇게 설계를 하던가 하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거고요. 뭐 이건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요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비행기잖아요. 엄청 크죠? 비행기인데 봤더니 너무 좋아. 유니티 피드백인 게 되게 좋다는 얘기예요. 자,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날개일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에 이 끝에 이 날개, 그걸 조절을 하는 거야. 그 굉장히 중요한 거지. 세타로 나와요, 각도가. 그럼 명령도 세타로 하는 거야. 이 명령은 뭘로 주겠어요? 조종사가 조종관으로 주든가, 오토파일럿을 누르면 알아서 이제 컴퓨터가 조절을 하겠죠.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그러니까 그냥 세타하고 세타야. 좋네. 그러면 네거티브 피드백이니까 그냥 뺄 수 있죠. 그래서 빼서 그걸 프리앰프 뭐 K라고 하는 무슨 그냥 컴퓨터에 그냥 프로그램으로 한 3 곱해주는 거겠지. 프리앰프를 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타코메타 속도 조절하는 거죠. 모터에 대한 속도 조절이고, 이게 이게 이제 드라이버겠죠. 드라이버를 통해서 모터를 제어하고 그 모터 드라이버 쪽에다가 타코메타를 이용해서 현재 속도를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게 프리앰프에다가 곱해주면서 각도를 원하는 저 모터의 어떤 위치로 바꿔줬나 봐요. 오케이? 혹은 모터의 속도로 바꿔주거나. 그럼 여기 속도고 타코메타니까 이것도 속도겠죠? 그럼 속도 빼갖고 들어간 속도의 오차의 만큼의 값을 증폭해갖고 드라이버가 증폭을 해서 모터를 돌리는 거야. 그럼 돌려갖고 움직이고 그 움직인 모터가 기아가 물려갖고 결국엔 날개라고 하는 로드를 움직여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러한 되게 중요한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조금 더 여러분은 안 하고 나도 안 할 거지만 여러 사람들이 해보니까 이 정도의 모델링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더라 해서 쭉 써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전달함수를 만든 거지. G 여기 유니티 피드백 빼고 나머지 얘네들을 여러분 이거 중국어사 때 했던 거잖아. 이거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 해갖고, 그치? 정리를 했더니 엄청 긴 몇 차? 2차고 이거 하나 더 곱해져 있으니까 3차겠네요. 3차 시스템인 그 전달함수를 갖고 있는 3차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 전달함수를 갖고 있는 저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고, 여기다가 이제 값을 넣어본 거죠. 여기 값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여기 다 정해져 있네요. 그쵸? 항공기가 정해지면 이 항공기가 747이니 787이니 뭐 에어버스 380이니 딱 정해지면 이 값들이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이 비행기 사면 매뉴얼 주잖아. 매뉴얼에 다 써 있어. 과장해서. 그 매뉴얼 혹은 데이터 시트를 봤더니 값이 있어. 그래서 다 넣어본 거야. 이거 다 넣어본 거야. 하나씩 다 넣어봤어요. 다 넣어봤는데 안 넣는 게 있어. 딱 하나 안 넣은 게 뭐예요? K는 안 넣었어요. K는 내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수정할 수 있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그것 빼고 다 넣어서 계산해 보니까 딱 이렇게 나와요. 좋지? 응? 근데 이거 할 때 가정 하나가 있어요. 뭐냐? 여기 모터에 우리 항상 모터 나오면 하는 가정이 있지. LA가 굉장히 작다. 뭐에 비해서? RA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 그러면 뭐가 좋아져요? RA분의 LA 항이 있으면 이거를 0으로 무시할 수 있죠.
그러면 교수님 그런데요. 여기는 LA가 여기 있고요. RA가 여기 있고요. 이거 뭐 어떻게 해요? 그럼 양변을 RA로 나눠주면 되지. 에이, 그럼 RA로 나눠주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도 RA로 나눠주고 그럼 이것도 없어지겠네. 결국에는 여기도 RA로 나눠주고 이거 없어지고 이거 RA로 나눠주고 이거 RA로 나눠주고 이거 RA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렇게 나눠준 거야. 나눠주고 나서 분수가 되는 거는 다 무시. 딱 무시하고 나서 수식을 딱 정리해 봤더니 딱 이렇게 나와. 엄청 간단하네. 어? 이게 뭐 엄청 복잡한 줄 알았더니 모터 때문에 진짜 모터가 짱인 거야. 너무 식이 간단해졌어. 타입도 1이야.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데? 여기서 했던 거 이 예제랑 너무 비슷한데? 요거 7.7점 얼마야? 7.7.2랑 너무 비슷하잖아 얘랑. 오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 여기다가 무슨 제어기를 쓰는 게 좋으냐? 일단 제어기는 안 썼구나. 제어기는 아까 여기서 그냥 P 제어기 쓴 것 같아요. 이거 그냥 K라고 하는 게 에러를 빼갖고 K 곱했잖아. 그럼 이건 P 제어지. 이게 P 제어인 거야. 그러니까 K가 KP인 거지. P 제어예요. 그럼 K를 얼마로 좀 잡아야 되죠, 교수님? K를 어떻게 할까요? 뭐 어쩔 수 없지. 뭘 해요? 2차 시스템이니까 얘 1 플러스 G분의 G를 이용해서 전체 전달함수 M 구하기 쉽잖아요. 구하고 나면 얘라고. 그치? 그러니까 이게 단위 피드백의 페루프 전달함수는 이거지. 계산해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뭘 구해요? 그리고 나서 저 오메가 n은 어떻게 구해? 이거 루트 씌워주면 오메가 n. 쉽죠? 그럼 이게 뭐예요? 2제타 오메가 n이 361.2. 그러니까 얘고. 그러면 K를 정하면 오메가 n도 정하고 감세비도 정하고. 근데 내가 감세비 얼마면 좋다고 그랬어. 이거 0.707이면 좋다며. 그러면 K가 얼마인지 결정되잖아요? 그쵸? 그럼 K 구하고 나면 K 여기다 넣어주면 뭐 오메가 n도 구해지네? 물론 이러면 게임이 너무 쉽지. 이거는 가정이 뭐야? 제타가 0.707이고 즉 이거는 뭐예요? 퍼센트 오버슛이 4.32인 경우지. 근데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이러면 되게 좋다라는 거. 알지만 지금 모른 척 합시다. 모른 척 하고 다양한 값을 넣어본 거야.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K를 이것도 넣어, 이것도 넣어, 이것도 넣어본 거야. 그럼 이걸 넣으면 이게 뭐냐면, 왜냐면 이거를 근해 공식에 넣어본 거죠. 이거 근해 공식에 넣어보면 판별식 근해 공식이 아니라 판별식에 넣어보고 근해 공식에 넣어보고 근해 공식에 넣으면 이거고 판별식을 넣어보면 요 안쪽이죠.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어? 이게 1이냐 이게 0이냐 0보다 크냐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 뭐 이런 뭐 있잖아요. 혹은 다른 말로는 제타가 제타가 0이냐 제타가 1이냐 제타가 0하고 1 사이냐 부족 감세 과제동 부족제동 그런 거 그런 걸로 해본 거야. 그래서 오버댐트 크리티컬 댐트 언더댐트 뭐 해봤더니 제타가 근데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이게 1이다. 그럼 K가 얼마예요? 그 K가 이거야. K가 7.24, 7.248이야. 그러면 당연히 7.248이면 아마 중근일 거예요. 중근이잖아. 중근. 7.248 중근. 크리티컬리 댐트. 이거잖아. 그래서 극점도 이렇게 두 개씩 구하고 K에 따라서 그쵸? 그래서 그거를 그려본 거예요. 그거를 K가 요거 3개인 거를 해보니까 K가 7.248일 때가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극점이 2개 있는 거야. 그 다음에 K가 14.5면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2개. 그 다음에 K가 181이면 한 이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보니까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2개의 극점이 이렇게 벌어지네? 그러면 K가 작아지면 점점 줄겠네? 그러다가 아까 얼마? K가 7.248일 땐 중근이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작으면? K가 7.248보다 더 작으면 어떻게 되지? K가 음수로 가면 좀 거시기 하니까. 계속 얘기하죠. 음수로는 안 가니까. 그러면 K가 7.248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봤더니 7.248보다 작으면 여기 어디 갔어?
이거보다 작으면 이거보다 작으면 두 개의 공액 복소근이 아니라 두 개의 실근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개의 실근이네. 그러면 두 개의 실근이면 여긴 어딘가에 있겠지? 그거야. 그거. 그래서 K가 요 사이일 때는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더 작으면 이렇게 있고, 더 작으면 이렇게 있고. 아무리 작아져도 이쪽으로는 안 넘어가요. 해보면. 그래서 마치 점점 K가 0에 가까울수록 극점 하나는 계속 0으로 수렴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무한대로 수렴해요.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다시 이제 반대로 0부터 무한대 쪽으로 그려보면 마치 극점이 무한대에서 극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다가 이거는 K가 무한대일 때 그러다가 K가 점점 커지면 0이죠. 소리. K가 0이었다가 K가 0일 때 이렇게 끝에 두 개 있다가 K가 점점 커지잖아요. 점점 커지면 이게 극점이 이쪽으로 하나씩 모여. 여기가 이쪽으로 가. 그러더니 조금 더 커지면 이쪽으로 와. 좀 더 커지면 이쪽으로 와. 조금 더 커지면 이쪽으로 와. 그러다가 7.248이 되면 그 두 개의 극점이 만나. 그러 다음에 7.248보다 더 커지면 그 극점 두 개가 다시 이쪽으로 공액복소근 형태로 벌어져요. 그러더니 좀 더 커지면 14.5면 여기로 가고 좀 더 커져갖고 180일까지 커지면 여기로 가고 그러다가 K가 점점 커져서 무한대로 가면 이 두 개의 극점이 화면 밖으로 나가는 이쪽 바깥으로 나가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뭐예요? 마치 이 축을 이렇게 봤을 때 마치 두 개의 극점이 K가 0일 때는 이렇게 있다가 점점 이렇게 가까이 오더니 탁 만나서 슉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 그래서 이게 스탑 모션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죠. 한 컷씩 잘라갖고 한 컷씩 잘라갖고 이어붙이면 마치 극점이 툭툭툭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게 구장에서 하는 루트 로커스예요. 엿소리. 극점이 궤적. 뭐에 따라서? K에 따라서. 어떤 내가 궁금한 K가 바뀌면 극점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거를 그린 게 구장이에요. 그게 오로지 구장 한 챕터가 그거에 올인하고 있어. 몰빵하고 있어. 왜? 중요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해본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K가 2.248일 때 제타가 1이니까 당연히 이거겠죠? 그 다음에 크리티칼리 내가 굉장히 좋다고 맨날 극찬하는 제타가 0.707일 때는 퍼센트 오버슛이 한 4.3 정도 나와요. 그래서 해보면 아주 이쁜 곡선이 나오죠. 오케이? 그리고 더 크면 제타가 0.2에 해당하는 K가 181.1817이면 뭐 오버슈트가 막 한 50 아니에요. 50 몇 %죠. 1이 내가 원하는 값이 1인데 한 1.5까지 가잖아. 그러니까 6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2층으로 불렀더니 한 1층 중간까지 갔다 올라오는 아니면 1층까지 갔다가 다시 찍고 오는 그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6층에서 부르면 1층 찍었다가 3층 찍었다가 그 다음에 2층으로 오는 너무 심하지. 대신 좋은 건 있어요. 오버슈트가 큰 대신에 빨리는 와. 내가 원하는 1층이 여기잖아. 여기까지 엄청 빨리 오죠. 물론 왔다가 지나쳐. 그리고 다시 왔다가 또 지나쳐. 왔다가 또 지나쳐. 결국에는 아까 말한 0.707보다 결국에는 별로 그치 좋은 걸로 안 보여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그린 거고요. 자, 3차 시스템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 얘기했지. LA가 작다라고 가정하고 그래갖고 3차 시스템이면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갖고 못 구해? 퍼센트 오버슛 이거 TD니 이런 거 못 구해요. 그래서 분명히 가정을 해야 돼요. 자, 이건 예제는 딱 보는 순간 이거 3차 시스템이네. 이거를 1 플러스 G분의 G로 해갖고 단위 피드백으로 해갖고 했더니 이렇게 복잡하네. 그리고 이거네.
밑에 특성 방정식 이거 분모는 0으로 놓은 거죠. 그래갖고 K에 따라서 극점이 그럼 3개잖아요. 극점이 3개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얘랑 오메가 이게 얘기를 못 해. 왜냐면 얘는 2차 시스템에서만 정의를 했으니까. 못 하는 대신에 뭘 할 수 있어? 매트랩에서 실험을 해볼 수 있잖아요. 시뮬레이션. 그래서 여기가 K가 이거일 때, 이거일 때, 이거일 때 대충 감은 오는데 왜 이걸로 했는지 딱 보니까 요거일 때는 3개의 실근이죠. 그리고 K가 요거일 때는 2개의 공액복서근과 하나의 실근이고요. 181도 2개의 공액복서근과 하나의 실근이죠. 그걸 봤더니 식을 써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14.5일 때 3개 중에 근이 무조건 3개지 3차 시스템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유독 마이너스 3000회가 있어. 나머지는 뭐 해봐야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57인데 얘는 3000회가 있어. 훨씬 저 멀리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2개는 요 근처에 있는데 나머지 1개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얘는 신경 안 쓰고 마치 요 2개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 따질 때 얘는 좀 무시. 그렇다고 완전히 수식에서 지워버리면 안 되지. 그러면 시스템이 잘못된 거고. 요 2개 위주로 뭘 봐요? 제타하고 오메가 n을 좀 본 거야.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뭐가 제일 좋아요? 요렇게 제타가 0.707일 때, 즉 세타가 45도일 때, 즉 요 각도가 45도일 때를 본 거야. 그래서 요 각도가 45도인 걸 찾아보니까 대충 요쯤에 극점 2개가 있어야 되고 그 극점을 만족하기 위한 K 값을 역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K가 14.5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2개의 근과 나머지 근을 찾아갖고 K를 거꾸로 역산을 한 거라고 보면 돼요. K를 구하고 나서 이걸 구한 거라고 보이진 않아요. 오케이? 그럴 수가 없거든. 그래서 거꾸로 이 그래프를 먼저 보고 극점이 이쯤에 있어야 45도가 되겠군요. 라는 걸 알아내고, 그러니까 이 그림은 누가 그려요? 이거는 매트랩으로 그려야 돼요. 매트랩으로 그리거나 혹은 저 옥탑으로 그리던가 그린 다음에 이제 근데 구장에서 이거 손으로 그리는 걸 할 거거든? 절대 손으로 그릴 필요 없어. 시험 볼 때만 손으로 그리고요. 회사 가서는 절대 손으로 그리지 마세요. 실수하지 마. 차라리 매트랩한테 맡겨. 응? 회사가 안 사주면 옥타브 쓰면 되고 회사가 사주면 매트랩 쓰세요. 당연히 돈 주고 산 매트랩이 더 좋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게 이제 이걸 루트로커스라고 한다라고 했죠. 구장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손으로 그리는 것도. 이걸 그려봤더니 극점이 K가 0일 때는 여기서 출발하고요. 이렇게 2개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서 3개 출발하나? 뭐 대충 그런 식인데 여기 있네요. K가 여기서 출발하네요. K가 이렇게 3개 여기서 출발해. K가 0일 때 극점이 하나 여기 있고 하나 여기 있고 하나 여기서 출발해요. 그거는 계산하기 쉽지. 왜? K다 0 넣으면 되지. K다 0 넣어보세요. 그럼 이게 여기 돼버리네.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은 없지. 근데 아무튼 이거 0 넣어보세요. 여기다 0 넣어보세요. 그럼 S에 S 제곱 더하기 3408.3 S 플러스 1204000이잖아요. 그럼 이거 풀 수 있잖아. S 이꼴 0에 하나 있고 나머지 2개 있잖아. 이거 풀어보면 2개가 나올 거라고. 그게 하나는 0이고 그게 하나가 0인 거야. 이게 0에 S 이꼴 0이잖아. 이게 하나 있고 나머지 2개 풀면 여기 있을 거라고. 그쵸? 풀면 여기인데 K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되게 신기한 거야. 애니메이션처럼 얘는 계속 이쪽으로 가요. K가 0이었을 때 여기였다가 점점 K가 커지면 점점 저 멀리 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이 2개는 처음에는 여기 있다가 K가 커지면 희한하게 이쪽으로 모여. 그러더니 어디 모이는 점에서 겹쳐. 그게 중근인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그 중근에서부터는 벌어지기 시작해요. 2개가 갈라져요. 그래서 아까 내가 원하는 그치? 45도 각도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계속 이쪽으로 가더니 결국
넘어가네? 그럼 이 순간이 뭐예요? 여기를 넘어가면 여기는 불안정해지는 시스템이죠. 언스테이블이잖아, 언스테이블. 교수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찾죠? 여기 경계점은? 루스, 루트, 루스, 루스 허르츠 판별법으로 찾을 수 있어, 이거.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로. 이거 S3승, S제곱, S1, S0, 1, 1204000, 3408.3에 1.5 곱하기 10의 7승 K.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갖고 이쪽에 기호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는지 그 값을 K를 찾으면 딱 그 K 값이 여기야. 얼마예요? 273.57이 나와요. 지금까지 배운 거 딱 종합판이야.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어우, 교수님, 지금까지 배운 거 다 합친 거, 이 루트로 코스, 이 그림만 딱 그리면 내가 원하는 K값 범위도 알 수 있고요. 안정한지 안정하지 않은지 범위도 알 수 있고요. 아까 루소르 테이블, 만약에 이걸 누가 그려준다면, 매트랩이. 그치, 그려주면. 여러분은 이거 보자마자 해석만 하면 되잖아요? 대충 요 근처에 오는 K값이 얼마일까요? 되게 쉬워요. 내가 좀 이따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지. 그냥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대면 돼. 마우스를 여기다 딱 찍잖아요. 그린 루트로 코스에다가 마우스를 여기다 딱 그림 딱 여기 딱 찍으면 여기 나와. 이때 값이 이거 뭐다. K가 얼마다. 딱 나와. 너무 좋잖아. 그럼 막 머리 아프게 계산할 필요 없어. 대신 중간고사 때는 손으로 그려야지. 기말고사 때는 손으로 그려야지. 그리고 나서 회사 가서는 매트랩으로 한 3줄만 딱 치면 나와요. 답이 띡. 오케이? 자, 그래서 진짜 그러냐? K가 273.57. 이거 루소르츠 판별법 쓴 거야. 경계값 찾은 거고. 그렇게 해서 봤더니 정말 273.57 때 막 진동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 커지면 그냥 발산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계속 14.5일 때 봤더니 3차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즉 3차 시스템이면 퍼센트 오버슈트와 아까 말한 뭐 이게 4.3일 때 제타가 0.707이라는 거 이건 안 맞아요. 당연한 거죠. 우린 2차 시스템에서만 제타와 오메가 n을 정의를 한 거지 3차 시스템에서는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시스템 혹은 4차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된다는 거야. 물론 수식으로는 안 되지. 수식으로 교수님 여기서 제타가 얼마예요? 모르지. 이거에서 제타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오메가 n이 어딨어? 정의한 적이 없는데 못 구해. 절대 못 구하는 거에 수식으로 그림으로 구하는 거야. 그림으로. 뭘 해요? 2차, 3차, 4차, 5차 이런 시스템에 이런 K가 있을 경우에 이걸 루트로 코스로 그리는 거야. K에 대해서 루트로 코스. 그러니까 K가 바뀔 때 극점이 2개든 3개든 4개든 5개든 이런 애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림을 딱 그려서 2개를 제외한 이 허수축에 가까운 2개를 제외한 나머지들이 이쪽에 있다면 요 2개에서 2개니까 2차 시스템에 약간 제타와 오메가 n과 퍼센트 오버슛과 뭐 TD와 TD 뭐 이런 걸로 대충 비슷하니까 해석하겠다.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예요. 그것까지만 여러분 이해하면 이번 학기 성공이야. 오케이?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7장 숙제 여러분 원하는 거 5개 골라갖고 푸세요. 그리고 제출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자 이제 9장으로 할게요. 그래서 9장이 뭐냐면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바로 그래서 9장이 네, 왜 7장을 또 열었을까요? 아니네요. 미안해요. 앞으로 갔네요. 그게 그래서 근, 루트, 궤적, 로커스, 궤적. 뭔가 이렇게 변한 걸 쭉 그린 거 그게 궤적이죠. 그래서 루트 로커스 근궤적이에요. 이게 뭐냐? 간단한 얘기야. 여러분 막 되게 서론 긴데 결국엔 이거야. 내가 쭉 그냥
좀 맛배기로, 왜냐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10분이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가정해요. 전체 전달 함수 m이잖아. 이거는 더 좋은 거는 근계적은 더 좋은 거는 단위 피드백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피드백에서 다 적용되니까 더 좋은 거야. 그치? 그런데 이런 시스템 안에 혹시 K가 있다. 근데 K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 뭐 여러분이 이 K는 아까 우리 본방 전에 강의했던 데서는 K가 프리앰프의 개인일 수도 있고 PID 제어기의 P 개인일 수도 있고 PD 제어의 이 두 개일 수도 있고요. 혹은 PID 제어기의 세 개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세 개는 어려워.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벅차. 그래서 일단 쉽게 하려고 가변 파라미터 하나만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이 내부에 마치 요 바로 전 페이지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지. 이거랑 요거랑 똑같은 거지. 이렇게 어떤 시스템에 K가 하나만 있다. 쉽게 하자고. 근데 만약에 진짜 여러분 막말로 회사 갔는데 이런 비행기가 있어. 여기 이 K 이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기어비도 구하래. 이 기어비도 구하고 타코미터의 이 센서의 무슨 뭐 레졸루션도 구하고 여기 프리앰프에 있는 K 뭐 앰프 이것도 구하고 이거 하래. 그럼 못 가. 그러면 교수 사장님 이거 저 못 하겠는데요. 그렇게 해야 돼. 이 변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 이상이잖아요. 그럼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물론 구장 끝부분에 가면 가변 파라미터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경우도 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하나인 경우에는 루트 로커스라고 하고요. 두 개 이상이잖아요. 두 개 이상이면 루트 로커스의 복수형이 로시예요. 로시. 이름 이쁘지 않아? 로시? 루트 로시 혹은 뭐 로사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루트 로사이, 루트 로시. 이거는 이제 근데 우리는 하나만 변하는 것만 할게요. 루트 로커스.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 개 있으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일단 하나만 먼저 가정해. 얘만 바꿀 수 있다. 얘네들은 그냥 위에 사수, 여러분 선배, 그 선임이죠. 선임이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이거 한 10으로 썼고 이거 뭐 한 1로 했고 2로 했고 3으로 했어. 근데 새로 이거 개인 좀 구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쉽고 이거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나씩 따로 바꿔봐야지. 10이 아니라 뭐 11.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거 아니면 다른 기법을 써야 돼요. 아예 다른 기법. 자, 그래서 결국 그거야. 이 K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K에 따라서 이걸 바꾸고 싶은 거예요. K에 따라서. 응? 맞잖아. 여러분 잘못 얘기했다. 나 이거 편집하고 싶다. 루트 로시는 미안해요. K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의 근궤적을 말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루트 로커스는 K가 0부터 무한대까지고요. 그 여러 개, 변수가 여러 개인 거는 루트 콘투어네요. 창피하다. 다변수 파라미터에서 한 번에 한 개의 파라미터를 변화시켜서 얻어낸 근궤적. 이게 루트 컨투어네, 컨투어. 오케이? 다시 정정. 그려본 적이 없어. 손으로 누가 그려 이걸? 그치? 진짜 여러분 기초 과목이기 때문에 손으로 그리라고 하지 절대 손으로 안 그려요.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이 내부에 이 분모가 중요하니까. 왜냐면 분모가 루트 이게 특성방정식이잖아요. 특성방정식이잖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게 뭐 오른쪽으로 이 극점 이 특성방정식의 답 그게 근이잖아. 근. 혹은 이 전달함수의 극점 그 같은 얘기죠. 그게 오른반면에 있으면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안정도를 판별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게 2차 시스템인 경우에는 그 안에 제타도 있고 오메가 n도 있고 그치? 그거 갖고 그 트랜전트 레스판스도 유추해낼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분모인 거야. 분자는 그래서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분모를 기준으로 그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 뭐 1은 당연히 그냥 상수니까 1인 거고 그치? 이 안에 있을 거다. 이 안에 K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거다.
그 K 빼고 나머지를 이렇게 그냥 유리함수로 분수 형태의 유리함수로 표현한 거고 뭐 별로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는 더 헷갈렸어. 그냥 건너뛰고 이런 거 다 건너뛰고 만약에 이건 하나 알아두면 되지. 만약에 여러분이 분모를 m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봤더니 분모가 이거야. 분모 위에 뭐 s 플러스 s 제곱 플러스 뭐 3s 플러스 5예요. 이거는 아니었겠죠? 이것도 아니고. 이런 게 전체 전달 함수다. 그러면 분자는 신경 쓰지 마. 분자는 그냥 치워. 머릿속에서 치워. 그 다음에 이꼴 0으로 하면 이게 특성 방정식이잖아요. 그쵸? 이 상태에서 K가 들어있는 항과 K가 들어있지 않은 항을 이렇게 분리를 하세요. 그럼 K가 들어있는 항은 얘밖에 없잖아, 이렇게. 나머지는 얘, 3S, 5 다 이쪽으로 옮기고, 그쵸? 이쪽으로 옮기고 K가 있는 것만 이쪽으로 옮겨요. 그러면 이거 전체 정렬하면 EKS만 여기 있고 나머지가 다 이쪽에 가 있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요걸로 나눠줘, 요걸로. 똑같은 걸로. 그럼 뭐가 돼요? 이걸로 나누니까 얘는 1이 되지. 그리고 아까 나눈 게 여기가 있잖아. 나눴으니까. 그래서 만들면 요렇게 만든다. 분모를. 어떠한 다항식이 됐건 전달함수의 어떠한 다항식이 됐건 분모를 요렇게 만들어라. 1 플러스 뭐로. 오케이?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K를 뺀 나머지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냥 여기까지만 알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이 수식을 만족시키는 게 극점이잖아요. 이걸 만족시키는 게 극점이고 혹은 근이잖아. 특성방정식이 근이고 전체 전달함수의 극점이고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양변을 크기와 이거 봐요. 이걸 이쪽으로 넘겨봅시다. 넘기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얘를 절대값을 잠깐 취해보세요. 이렇게. 마이너스 1 절대값 취하면 1인데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지? 그리고 K를 양변으로 나눠봐. 이건 뭐지? 즉, 극점은 요 크기가 이렇게 되니까 크기가 얘랑 같아야 되고 그치. 아까 여기서 K를 옮기고 나서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구나. 마이너스 1에서 K를 나누고 나서 절대값 씌우면 얘죠. 그러면 절대값은 밑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치? 근데 K는 항상 양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거지. 즉, 극점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극점이네. 그치?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어딨어? 이 수식은 여기서 마이너스 1이고 K고 근데 내가 이건 양수라고 그랬잖아 항상. 그쵸? K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그치? 그러면 각도로 보면 이걸 지우고 각도로 보면 얘는 항상 마이너스 각도여야 되네.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이면 각도가 얼마죠? 마이너스 1이면 각도가 180도잖아. 물론 180도 더하기 2파이의 n이죠. 그러니까 즉 360도 더한 만큼, 그치? 그러면 K를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그러면 K를 제외한 나머지가 꼭 이 각도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네? 라는 게 나온다고요. 그게 바로 요 두 식이에요. 요 식이 아까 여기서 나온 거고요. 이걸 절대값을 양변에 취한 거고요. 그래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각도는 이거의 각도와 이거의 각도를 본 거야. K는 양수라고 그랬잖아. 1이고. 그럼 이게는 마이너스 음수잖아. 이게 한마디로 여기는 음수잖아. 음수의 각도는 뭐야? 음수의 각도는 S평면에서 음수의 각도는 여기잖아. 이쪽이 음수잖아요. 그럼 이거는 각도가 몇 도예요? 180도 혹은 뭐 마이너스 180도일 수도 있고 뭐 상관없어요.
180도인데 진짜 180도만 돼? 아니지. 한 바퀴 돌고 180도여도 되잖아. 혹은 두 바퀴 돌고 180도여도 되고. 그 의미가 바로 이 I 파인가 그게 360도를 계속 더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파이가 한 번 더 하면 180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80도라는 의미고, 이거는 K가 음수일 때는 K가 음수면, K가 만약에 음수면, 이거 음수면, 그러면 음수의 음수니까 이건 양수잖아. 그럼 양의 실수는 어디 있어요? 양의 실수는 이쪽이죠. 그러면 얘는 0도, 360도, 720도, 1080도 이거잖아. 그래서 이거 0도인데 잘못 썼네요. 0도. 응? 그치? 근데 이건 신경 안 쓴다라고 그랬잖아. 왜? K가 음수일 때는 그냥 안 한다니까. 양수만 한다니까. 그래서 요 조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것과 요거. 그래서 얘를 크기 조건, 얘를 각도 조건이라고 한다. 라는 거고. 만약에 지금까지 9장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해를 못했다. 괜찮아. 괜찮아.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 하고 나서 바로 그리거든요. 왜냐면 이걸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요. 이걸 이용해서 K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그릴 필요 뭐 있어? 기말고사 끝나고 내가 이거 그릴 거야. 이걸로 그려? 안 그려요, 여러분. 손으로 절대 이거 갖고 안 그려요. 못 그려. 너무 힘들어. 시간 너무 오래 걸려. 매트랩에서 세 줄 치면 돼. 돈이 없어? 옥타브 공짜인데 거기다가 세 줄 치면 돼. 그럼 뭐하러 그려? 손으로. 부정확하게. 그쵸? 이걸로 루트로 코스를 그리는 거야. 기말고사 때만. 그 다음에 얘로 뭘 구해요? 그 구한 루트로 코스에서 내가 원하는 K 값을 이 식을 이용해서 K 값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얘가 먼저예요.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찾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계속 얘기하지만 첫 번째 얘는 매트랩으로 그리면 되고, 나중에 사회 나가서 돈 없으면 옥타브, 그 다음에 얘는 그려진 루트로 코스 그림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만 대면 K 값이 나와요. 너무 쉽지? 그런데 기말고사 때는 얘도 그리고 얘도 손으로 찾아야 돼. 오케이? 그거예요. 그 얘기죠. 자, 이제 그리는 거 합시다. 막 그 근궤적의 그림으로서의 구성. 그래서 진짜 어떻게 그리는지 이걸로 그리는 거거든. 어떻게 그려 이걸로? 아유, 물론 그릴 수 있어, 여러분. 제대로 내가 설명 열심히 디테일하게 하면 그릴 수 있어. 그냥 확 넘어가고 여기까지가 그리는 거. 여기서부터 그리면 돼요. 성질 몇 개만 알면 돼, 여러분. 다음 시간에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면 근궤적 끝나요. 대박.